안녕하세요. 7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우리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생활 지도와 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지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요, 교정적 결과. 자, 유아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어떤 우리가 꼭 행해야 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교사나 성인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가 있지요. 그때 유아가 자기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또 자기 조절력을 증진시키도록 하도록 행동의 결과를 사용하는 그 방법 중에서 오늘은 결과 사용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줄이려고 하는 전략, 교정적 결과라고 정의하는 자기 조절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처벌과는 좀 다르고요. 결과를 사용하는 생활지도 전략에 대해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적 결과, 결과 사용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줄이는 전략을 교정적 결과로 정의하는데 이것이 자기 조절을 감소시키는 처벌과는 다른 거고 결과를 사용해서 생활지도 전략은 자신의 행동이 수정되는 경험을 통해서 유아가 수용되는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람직한 행동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사용을 위한 결과의 유형, 교정적 결과, 원, 자연적 결과와 논리적 결과, 그리고 관련 없는 결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적 결과와 논리적 결과, 그리고 관련 없는 결과. 자, 자연적 결과는요, 성인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연적 결과라고 하는 것은 유아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그 결과를 경험하고 이후에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외 놀이터에 나가기 전에 따뜻하게 입도록 권유했는데요. 그 말을 듣지 않고 놀이터에서 실외 놀이를 한다면 유아는 점퍼를 입지 않아서 춥게 될 겁니다. 이렇게 추위를 경험하고 나면 다음에는 교사나 교사의 권유를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자연적 결과. 그러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은 자연적 결과를 통해서 생활 지도할 수가 없지요. 그런 경우에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자연적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논리적 결과입니다. 논리적 결과는 사회적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경험하게 되는 결과를 말하는데요. 자연적 결과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또 그것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때는 논리적 결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유아가 약속을 이렇게 정했을 때 그러한 그 합의된 규칙을 유아가 어겼을 때는 규칙을 어기면 따라야 하는 그 논리적 결과를 적용하도록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벽에 낙서를 하면 스스로 지우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결과 사용을 통한 생활 지도 중에서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 하고 있는데요. 자연적 결과와 달리 논리적 결과의 예시는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그 논리적 결과에 해당하는 거다. 그 논리적 결과에는요, 연습, 복구, 그리고 일시적 권리상실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연습은 유아가 연습과 복구는 논리적 결과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연습과 복구는 논리적 결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모든 연령의 유아에게 자기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주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연습과 복구는 어린 연령의 유아에게 에, 나이가 어린 연령에게 적용하고 여기 마지막으로 나오는 일시적 권리 상실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연령대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연습 보세요. 연습은 복도에서 걷기로 되어 있었는데 유아가 뛰어갔을 경우에 논리적 결과를 적용해서 그 유아에게 되돌아와서 걸어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뛰어가는 유아에게 잔소리나 타임아웃을 적용하는 것보다 다시 걷게 하는 논리적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유아가 규칙을 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즉, 유아는 기대되는 적절한 행동을 연습하게 됨으로써 다음에는 그 약속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결과 사용을 통한 생활지도 다루고 있고요.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 그 논리적 결과 중에서 연습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복구입니다. 복구는 우리가 연습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창에 침을 뱉었을 때 유리창의 침을 깨끗이 닦아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복구의 방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만일 유아가 먹기 싫다고 콩을 바닥에 던져 놓으면 논리적 결과는 다른 반찬을 먹기 전에 콩을 치우도록 하는 것인데요. 즉, 수용되는 상태로 상황을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논리적 결과인 복구는 유아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잘못된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요. 그 복구는 문제 행동을 개선하거나 손상된 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일시적 권리상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한 아이가 미끄럼틀을 거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앉아서 미끄럼을 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교사의 경고를 들은 후에도 또다시 미끄럼을 거꾸로 탔어요. 그러면 잠시 미끄럼틀에서 나와서 다른 놀이를 하라는 교사의 말을 듣고 미끄럼틀에서 놀 수 있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유아에게 잠시 동안 그 권리를 상실하는 걸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법은 좀 더 높은 연령이 되었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련 없는 결과입니다. 교정적 결과의 세 번째 유형인 관련 없는 결과의 방법은 유아의 행동에 따른 자연적 결과가 아닌 유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성인이 만든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관련 없는 결과는 규칙 위반과는 관계없는 벌칙을 제시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저녁밥을 먹지 않으면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유아가 요구되는 행동을 하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혐오 상황을 제시해서 요구되는 유아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혐오 상황을 제시해서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규칙을 위반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교사나 성인은 이 방법이 처벌이 아닌 결과의 의미로 실행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되고요. 교정적 결과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관련 없는 결과는 가장 적게 사용합니다. 네. 결과를 이용한 지도 방법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유아교육기관에서 세면대 앞에서 먼저 양치질을 하겠다고 친구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밀거나 하면 어, 화장실이나 어떤 세면대가 있는 곳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다치면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지요. 그래서 그 다칠 것이 걱정이 되면 교사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개입할 수 있어요. 첫째,
단호하고 중립적인 어조로 유아들에게 양치질할 때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네. 저는 규칙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지 않고 약속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교사가 약속을 상기시켜 주기만 해도 유아는 약속을 따르는데요. 유아가 약속을 따르면 칭찬으로 그 행동을 강화해주고 교사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약속을 따르지 않으면 교정적 결과를 사용합니다. 그다음 둘째, 교정적 결과를 사용할 때는 먼저 경고의 형태로 시작합니다. 교사는 규칙을 반복해서 약속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유아에게 말해줍니다. 차례대로 줄을 서서 양치질 차례를 기다리지 않으면 맨 뒤로 가게 될 거야 같이 경고를 주는 거지요. 이때 교사가 유아에게 화를 내거나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일단 경고를 한 후에는 유아가 이를 따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유아의 반응 시간은 교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주고, 그러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경고를 하면서 즉각적인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유아가 계속 교사의 경고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가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을 제지하는 외적 통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외적 통제는 교사가 유아에게 제지하는 결과를 실행하는 것으로 교사가 규칙을 벗어난 행동을 참아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적 통제를 경험한 유아는 자기 행동의 영향과 그 행동에 대한 외부의 반응을 연결해 보는 기회를 갖는데 교사는 제지하는 결과를 실행하는 것이 유아의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는 것을 다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사가 유아에게 인위적으로 보복을 하는 거나 처벌이 아님을 알도록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유아에게 계속해서 친구를 밀고 있네요. 내가 너 순서를 기다리지 않으면 뒤로 가서 줄을 서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이야기했지요? 이제 뒤로 가세요 라고 말하고 유아를 데리고 줄 뒤로 가서 유아를 세운다. 이렇게 교정적 결과를 사용할 때는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고 한 번에 몇 개의 규칙만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많은 규칙을 한꺼번에 가르치려 해서 잘 되지 않을 때는 한두 가지 중요한 약속만 지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 자, 자연적 결과와 논리적 결과는 유아가 스스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때문에 유아와의 관계가 민주적일 수 있습니다. 자연적 결과와 논리적 결과를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21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212페이지. 자연적 결과와 논리적 결과를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첫째, 자연적 결과가 논리적 결과보다 교사와 유아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적기 때문에 논리적 결과를 사용하기 전에 자연적 결과 적용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일 때 논리적 결과 사용이 효과적입니다. 유아가 논리적 결과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일관성 있게 결과를 적용한다. 유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자연적 논리적 결과를 적용할 때는 유아에게 선택의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요. 특히
논리적 결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어겼을 때 따르는 결과의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유아가 잘못된 행동을 후회한다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 논리적 결과를 적용할 때는 말로 지적하는 것보다 행동에 옮기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잘못에 대해 말로 비판함으로써 유아를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유아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 유아가 관련되어 있다면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고요. 잘못을 밝혀내기 위해서 유아들을 서로 경쟁자로 만들기보다는 논리적 결과를 통해서 유아들 모두 그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11페이지에 중지 연속성에 대한 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에 보면 맨 위에는 자기조절이 가장 높은 데고 자기조절 저 밑에 보세요. 초록색 왼쪽 표에 외적 조절되어 있습니다. 외적 조절은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유아가 조절이 되는 거고 저기 맨 위에 있는 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지요. 자, 그럼 외부에 의해서 조절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211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자, 떼쓰거나 습관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유아에게 타임아웃 사용하기. 타임아웃 이건 정말 우리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은. 자, 그 다음 11 보겠습니다. 논리적 결과 시행하기. 논리적 결과를 시행하는 것이 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조절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반짝이를 나누어 쓰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구나. 다른 재료를 찾아서 사용하자. 또는 영수 그림에 실수로 풀을 떨어뜨렸구나. 휴지를 가지고 와서 닦아줘라. 라고 하는 게 외적 조절에 해당하는 지도입니다. 그죠?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경고나 효과적인 칭찬을 통해서 행동과 결과를 연결하는 겁니다. 반짝이가 풀을 바꾸기로 했구나. 그러면 되겠다. 그 다음, 개인적인 메시지를 사용해서 규칙을 상기시키기. 반짝이를 사용하고 싶구나. 갖고 싶다면 물건을 확 잡아당기면서 다른 사람이 다칠까봐 선생님은 걱정이 돼. 다음에 써도 되는지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 유아가 문제에 대해 협상하도록 돕기. 이때는 상황을 해설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친구가 너를 밀었을 때 좋았니? 친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는 친구야, 너는 순서대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다음, 신체적으로 개입하기입니다. 때리는 것과 같이 해로운 행동은 유아의 손을 붙잡아서 멈추게 해야 됩니다. 교사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유아를 붙잡는 것, 그리고 서로 밀고 있는 두 유아는 떨어뜨려 놓는 것. 그 다음, 좀 더 자기조절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하고, 네, 보고 있겠습니다. 대안적인 선택 제시하기입니다.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이란다. 앞치마를 치우거나 상자를 쌓아 놓을 수 있어. 그 다음, 질문하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화났을 때 친구를 때리는 것 말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자기조절에 해당하는 상황과 예시를 보고 있지요. 그 다음, 정보 제공하기입니다. 너 그림에 일부러 풀을 쏟았다고 생각하지? 누구는 풀을 제자리에 두려고 했는데 쏟아진 거야. 그건 사고였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물건을 써야 하면 나누어 쓰거나 교대로 써야 한단다. 그 다음, 본 것을 그대로 기술하기입니다. 둘 다 가위를 동시에 사용하고 싶어 하는구나. 반짝이를 나누어 쓰기로 했구나.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쁘다. 그 다음, 좀 더 자기조절에 가까운 자료를 보충하거나 치우기.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보충하거나 치워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영역에 필요한 도구가 너무 없으면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재료를 더 해주기만 해도 나누어 쓰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고, 반면에 탁자에 재료가 너무 많으면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몇 가지 재료를 치우면서 유아들이 협동해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자, 자기조절의 최상위는 관찰하고 듣기입니다. 유아를 가까이에서 관찰해서 교사를 필요로 하면 도와주고, 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211페이지에 중재 연속성, 교사가 중재를 할 때 유아의 외적 조절이 강한지 자기 조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강한지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요. 결과 사용을 통한 생활 지도와 그 지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결과 사용을 위한 결과 유형에서는 자연적 결과, 논리적 결과, 관련 없는 결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연적 결과는 유아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경험하고 이후에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 실외 놀이터 나가기 전에 따뜻하게 입도록 권유를 했는데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점퍼를 입고 나가지 않으면 추위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선생님의 말을 듣게 되는 경우. 자연적 결과, 결과 사용을 위한 생활 지도에서 그다음에 논리적 결과,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에 경험하게 되는 그 결과. 낙서를 하게 되면 스스로 지우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도 방법이지요. 논리적 결과는 세 가지 형태로 있는데 바람직한 행동을 연습하는 거죠. 뛰는 유아에게 다시 되돌아가서 걸어가도록 지도하는 거. 그다음에 복구, 먹기 싫은 콩을 던졌을 때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콩을 치우도록 복구, 상황을 다시 복구해서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일시적 권리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연령이 높은 유아에게 적당하겠다. 자, 그 다음 관련 없는 결과입니다. 유아의 행동에 따른 자연적 결과가 아닌 유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성인이 만든 결과. 관련 없는 결과는 규칙 위반과는 관계없는 벌칙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이용한 지도 방법. 첫째, 단호하고 중립적인 어조로 유아들에게 양치질할 때에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것. 그래서 유아가 약속을 따르면 칭찬으로 그 행동을 강화해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교정적 결과를 사용하는 거죠. 둘째, 약속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달하는 것. 넷째, 약속을 따를 기회를 주고 잠시 기다려주는 것. 하지만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개입한다. 넷째, 외적 통제는 교사가 유아에게 제지하는 결과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의 212페이지에 자연적 결과와 논리적 결과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도 주의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